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을 좋은 날로, 행복한 날로 만드는 것뿐이다. 작가 스테니 스미스가 남긴 말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느낄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잘 이겨내다 보면 또 내일의 어려움을 버틸 힘이 생겨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버틸 힘, 보험으로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보험 가입의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제로 내 책임이 될 수도 있는 주택 화재, 보험을 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보험으로 함께 극복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동일한 보험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성별이나 나이, 병력 등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는 천차만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알아보고 또 내게 딱 맞는 보험인지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양한 노하우들, 특별히 보험 가입의 요령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성열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주위에 계신 설계사님들이나 요즘은 이제 TV 방송에 그 광고로 많이 나와서 이제 TV를 보시고 홈쇼핑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떠한 보험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 기본을 잘 못 지키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보험 가입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은 저희가 이제 그 주위에 계신 분들, 뭐 설계사님들이나 홈쇼핑, 그래서 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담보가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나 뭐 뇌, 뭐 심장, 아니면 뭐 수술비, 나는 내 보험이 뭐 진단금은 충분한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그럼 수술비에 대해서만 가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암 진단금 같은 경우도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아니면 너무 조금 갖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판단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 등 뭐 이 만성 질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뭐 만성 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예전에 이 병에 걸리시기 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은 내가 보험이 좀 더 필요한데, 아니면은 뭐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뭐 백내장에서 녹내장 왔을 때 내가 수술을 받을 경우에 수술비가 얼마큼 있는가? 나는 수술비가 이제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요즘 보험은 웬만하면 보험을 다 가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가족력이라고 하게 되면 암, 뭐 뇌, 뭐 심장 질환, 뭐 등등, 고혈압이든 뭐 당뇨병이든 뭐 그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린 자녀 또는 부모님 보험을 이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님들이 계시게 되면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뇌졸중 지금처럼 이 겨울이 이제 오게 되면요, 이 뇌졸중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뇌졸중 비율이 좀 젊어지고 있어요. 뇌졸중도 그렇고 뭐 급성신경쇠도 그렇고 좀 발병되는 확률이 좀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왜 그러냐면 뭐 담배도 피시고 흡연도 하시겠고 뭐 음주도 하시겠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비만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 당뇨 같은 경우도 2013년도는 하고 17년도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고지혈증하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통계학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평균 수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79.3세, 뭐 77, 6세, 뭐 이제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8세 정도 되는데요. 여성분은 한 6세 정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살면서 병원비를 얼마큼 내느냐, 살면서 그랬을 경우에 생애의료비라 그러죠. 생애의료비 이제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답니다. 어제 뉴스에 났었죠. 저희가 실비보험이 100이면 90%는 실비보험의 혜택을 안 하시고요. 10%만 혜택을 보시는데 어제 뉴스에는 어떤 분이 1년에 800번이나 병원을 가신 것도 있습니다. 이 800번은 병원을 가게 되면 하루에 2.5군데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10%의 이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이 100 이상에 대한 손해율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0%가 2조 원 정도를 이제 받아간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살 때는 65세 이후에는 6,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요. 75세 이후부터는 임종 전까지는 약 31% 정도를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65세 이후에는 약 1억 이상 병원비를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입니다. 이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 나는 고혈압 하나만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요. 고혈압 아니면 뭐 고지혈, 뭐 당뇨 해갖고 이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갖고 계시는 63%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프신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됐지만 요즘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 유병자 보험. 이 유병자 보험이 요새는 건강하신 분들보다 이 유병자 보험이 좀 신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병자 분들도 웬만하면 이제 약으로 다 드시고 뭐 혈압도 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유병자 분들한테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드리자 해갖고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간편고지라고 하죠. 유병자 보험들은 뭐 325든 335든 뭐 3일이든 뭐 5든 그렇게 해서 간편 고지를 하는데 이 간편 신사를 고지를 하는 이 통계가 되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뭐 암보험 가입 안 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암보험도 가입이 되시고 뭐 뇌질환이든 뭐 수술비든 다 가입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면 보험 가입 요령에 있다 보면 이 암보험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암보험이라는 것도 가입을 하고 뇌 아니면 또 심장질환도 가입을 하는데요. 이 암보험 선택지 내가 보험 가입할 때 어떠한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유사암이라고 하게 되면 뭐 갑상선암, 뭐 경계성 종양, 기타 비만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유사암이 요렇게 유방, 자궁, 방광, 전립선, 대장, 정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느냐, 아니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유방, 자궁, 뭐 방광암, 뭐 전립선이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손해보험은 이 유사암도 일반암으로 쳐주는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암보험을 가입할 때 이 유사암이
생명보험 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해보험 쪽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도 잘 판단하셔야 되시고요. 이 대장정막내암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 걸리시게 되면 C코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대장정막내암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D코드로 줍니다. 이 D코드를 주기 때문에 이 D코드가 이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아직까지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이 D코드가 일반암을 주는 회사가 어딘지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뭐 1,000만 원 들어있다. 1,000만 원 들어있다 그러면 유사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에서 20% 정도. 100에서 한 200만 주는 거죠. 소외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암은 당연히 이 가입 금액 1,000만 원이 들어있으면 1,000만 원을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유사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장정막내암이 D코드를 받아도 일반암으로 쳐서 이제 진단금이 나가는지도 보험 가입하실 때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2대 질환이죠. 뇌질환. 그다음에 또 하나 심장질환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 뇌질환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게 되면 코드가 I60부터 69까지 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이 담보가 있으신 거는 다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딱 6가지만 코드가 포함이 되는 거고 뇌출혈은 딱 3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 담보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뇌졸중이든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든 담보를 좀 넣으셔야 돼요. 난 진단금이 비싸다 아니면 그러면 수술비 담보라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뇌출혈로 인해서 보험금이 나가시는 분들은 9% 정도밖에 안 돼요. 9.7%? 9%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뇌혈관, 이 뇌출혈은 뭐 우리가 교통사고든 뭐 상해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겼다 해서 뇌출혈 진단금 담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 뇌출혈 진단은 뇌혈관이든 무조건 요거는 질병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겨야지만 진단금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해는 절대 안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저희한테 그 교통사고 났는데 난 뇌출혈이래요. 진단금 안 나오나요? 물어보시는 분 꼭 있으신데 안 나오시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으시고 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질환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심장 질환은 허혈성이죠. 똑같으세요. 허혈성 질환 담보가 있으시게 되면 I20부터 25까지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급성심근경색은 딱 요 3가지만 됩니다. 허혈성은 이제 일단 저기 보면 이 허혈성 질환이 협심증이죠. 저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이 협심증은 30대도 많이 걸리십니다. 30대도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이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없으시게 되면 꼭 보험을 준비하실 때 넣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술비 예전에는 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질병 수술비 얼마, 뭐 상해 수술비 얼마, 그러면 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에서 3종 얼마, 뭐 1에서 5종 얼마라고 했는데 요즘은 수술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보면 허혈성이든 뭐 뇌혈관이든 수술비를 담보를 이렇게 풀로 넣으셨을 경우에는 허혈성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만 받게 되면 6,300만 원 정도, 6천만 원 이상 나오는 이 수술비 담보가 많이 생겼습니다. 보험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백내장, 이 백내장 수술을 좀 많이 하시죠. 이게 수술비 담보에서 나가는 그 비율이 백내장이 1위입니다. 백내장이 1위인데요. 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좀 안 좋거나 하게 되면은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도 하죠. 그래서 2016년 1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백내장에 대한 이 렌즈 삽입술에 대한 그 실비는 혜택이 적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내 실비가 2016년도 전인지 후인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실비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 수술비가 뭐 한쪽당 뭐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양쪽이면 800이죠.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백내장 수술비 담보로 그래도 약간
얼마라도 커버를 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게 어린애들도 편도선 수술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했고요. 근데 편도선 수술만 받아도 500만 원 정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수술비 담보가 내가 도대체 얼마큼 내가 수술비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보험 가입하실 때도 나는 수술비 담보를 좀 풀로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 수술비는 진단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금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수술비로 커버할 수 있으시고요. 이 수술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회 줍니다. 매회. 진단금은 한 번 주고 끝나버리죠. 근데 이 수술비 담보는 매회 드리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는 꼭 풀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간병이 좀 필요하죠. 간병인입니다. 간병보험이 아니라 간병인보험이에요. 간병인. 사람이 와서 저를 간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이 좀 출시는 됐지만 이 보험이 되게 좋아요. 담보는 되게 좋지만 단점은 3년 갱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온 지가 3년이 안 됐고 그 손해율을 지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험사들이 손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그냥 3년 갱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때 그 간병인 보험이 나왔을 때는 일반 건강보험에다가 끼워서 팔았는데 요즘은 이 간병인 보험이 여기저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표준체인데 30세이신 분이 보험료가 얼마 안 하죠. 간병인이 넣는데도 간병인 보험을 넣는데도 30세가 6,000원, 50세가 10,000원, 60세가 14,000원. 여성분들이 좀 비싸요. 간병인은. 여성분들은 입원을 하시게 되면 남편분들이 그렇게 간병 안 해드리기 때문에 간병인을 좀 쓰는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60세가 돼도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여성분들이. 남성은 뭐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건강체고요. 유병자, 아프신 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저렴하십니다. 60세가 남성분들은 한 26,000원 정도, 여성분들은 43,000원 정도.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운전자 보험이 없는데 운전자 보험에다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고요. 간병인 보험 하나로만 만들 수도 있으신데 이렇게 끼워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 요거는 한 50대부터는 필요하시죠. 간병인 보험이.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이 보험 구성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세 이하 여기서는 20세든 뭐 60세든 실손 보험이 그냥 베이스로 그냥 깔고 가야 됩니다. 실손 보험이 주가 돼야 돼요. 모든 보험에서는 실손 보험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실손 보험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정도가 이 중대질환 진단비, 애들보험이죠. 애들보험은 무조건 20년 나 100세 만기든 25년 나 100세 만기든 30년 나 100세 만기든 무조건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적은 돈으로 그냥 2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 받게끔 그렇게 만드시기 좋으세요. 그리고 뭐 20세, 40세 그래서 뭐 40대까지는 이제 중대질환 진단비, 이거는 이제 3대 진단비죠. 암, 뇌, 심장, 그다음에 수술비, 그다음에 일반 사망 보장이고 이제 30, 40대 정도가 되시게 되면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생활 이제 초년 사회생활을 했을 경우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애를 위해서 내가 생명보험에 있는 그냥 종신보험, 사망담보를 갖고 있는 사망담보를 하는 이 종신보험이 애가 클 때까지는 내가 부모로서의 그냥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0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이 주가 되시는 거고 이 수술비. 이 50대부터는요, 이 수술비하고 치매, 그다음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 50대, 40대 후반부터 갱신형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20년, 25년, 뭐 30년 갱신형도 노려보시는 게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저희가 50대가 넘으셨는데 굳이 20년나 100세 만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왜 병원비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40대 후반부터, 요새 좀 빨라져서요. 40대 후반부터 70대예요, 그냥. 70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리고 80대가 넘어가면 또 수술도 웬만큼 잘 안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의학은 발전되니까 뭐 수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험은 통계학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제일 많이 아플 때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때가 언제냐? 이제 50대이신 분들은 20년 갱신, 25년 갱신, 아니면 길게는 30년 갱신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보험료가 비갱신이 20년이나 뭐 10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50에서 최대 60%까지 저렴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담보인데 보장을 똑같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도 여기 다 포함되시지만 간병인, 그다음에 수술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담보도 많고 한 살 때 어릴 때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보험을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꼭 한번 받아봐야 된다. 이 리모델링을 왜 받아봐야 되느냐? 내가 보험은 뭐 5개, 6개 가입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 보험이 중고보험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내가 돈이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꼭 받아보셔야 되시는 게 있고요.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 내가 보험을 난 나중에 좀 지금 건강하니까 나중에 가입하면 돼. 안 되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뭐 어떤 병이 걸려서 이제 난 이제 보험이 필요하겠다. 그때는 보험 가입이 좀 늦어지시는 겁니다. 건강차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유병자로 보험료가 좀 비싼 유병자로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 거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죠. 그다음 보험 가입은 통계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보험은 통계입니다. 보험은 내가 제일 많이 아플 때가 언제냐? 그럼 이제 통계학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이대에 내가 보험을 제일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암, 뭐 뇌혈관인지, 뭐 뇌출혈인지, 뇌졸중인지, 뭐 심장질환, 뭐 허혈성인지, 급성신경성인지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 수술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수술비가 얼마나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예전에 보험 가입했던 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비가 정말 적기 때문에 수술비 정말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간병인 특약도 중요합니다. 간병인 특약은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간병인을 사서 내가 간병을 병원을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끔 편하게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간병인이죠. 그 다음에 이번 달까지 제가 무해지 보험이 가입을 할 수가 있으세요. 무해지 보험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이제 나중에 뭐 20년나 100세 만기면 20년 이후에는 해지환급이 많이 생기는 이 무해지 보험이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보험료 좀 저렴하게 무해지를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달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세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건 그 주위에 옆에 설계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TV 홈쇼핑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개개인별로도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좀 알고 있어야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야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보험에 대한 상식도 주위사 설계사 분들이나 뭐 TV 홈쇼핑에 나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셨을 때 내 주장도 같이 한번 피력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겁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건강 걱정에 외출하는 것도 겁이 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우왕좌왕 좀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아플 때 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보험 가입 요령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시고 보험 가입해 보시고요. 보험 내용과 보장의 범위도 꼭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도요.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매번 받는 수술비 보험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아플 때 찾아오는 간병인, 이게 정말 비싼데요. 간병인이 찾아오는 보험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성열 전문가님, 보통은 많은 분들이 보험료 안 오르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오히려 갱신도 생각해 봐라. 20, 30년 갱신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갱신형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갱신형 하면 3년 갱신, 뭐 5년 갱신, 뭐 10년 갱신인데, 근데 이 저희가 보면 홈쇼핑에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하죠. 10년 갱신짜리를 1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뭐 비갱신입니다. 아니죠. 그 무조건 갱신이죠. 갱신인데요. 이 갱신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40대 후반부터는 이 갱신 보험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40대 후반부터 만약에 제가 40대 후반인데 25년 갱신짜리를 넣었다. 그러면은 뭐 45세다 그러면 7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세까지의 이 보장, 내가 아파서 충분하게 내가 이 통계학으로 보면 이 안에 암도 걸리시고요, 뭐 뇌혈관, 뭐 심장 질환도 다 이 안에서 다 포함이 되시고 수술도 이 안에 이 나이대에 제일 많이 수술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을 때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내가 뭐 5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보장은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5만 원짜리 보험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제일 많이 아팠을 때, 아플 나이에 통계학으로 봤을 때 그때 최고로 많이 저렴한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형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보험 가입의 요령인 것 같습니다. 내 나이에 비갱신 찾는데 너무 비싸라고 무조건 고집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중반이 넘으신 분들은 오히려 20년, 30년 갱신 주기 긴 걸 활용해서 저렴한 보험료 가져가시고 실제 갱신된 횟수 자체가 몇 번 안 되니까 유용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뭐 진단비는 기본이고 수술비가 좋다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술비 왜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술비가 아주 좋죠.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도선 수술을 한다. 편도 수술을 하게 되면 어린애들, 요즘 편도가 많이 안고 태어난 애들이 많죠. 그러면 편도선 수술하면 피로도 느끼고 집중력도 감퇴가 되기 때문에 편도선 수술을 한다 했을 경우에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특허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질병 수술비 뭐 30만 원, 그래서 3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 편도선 수술이 워낙 아데노이드 수술이어서 편도선 수술이 이제 이 수술비가 좋게 나갔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받아가세요. 이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는 뭐 2박 3일, 뭐 길어봤자 3박 4일 정도 입원하시는데 병원비가 평균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실비에서 다 되시는 거고 편도선 수술은 수술비로만 해서 500만 원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수술비가 그렇다고 수술비 담보가 비싸냐? 절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술비 담보로 가입을 해놓으시기 좋고, 수술비는 단발성이 아닌 일회성이 아닌 매 회당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참 흔하게 하는 뭐 백내장 최신 수술이라든가 편도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비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계속 받는 수술비로 충분한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나온 수술비 보험이 참 좋다고 하니까 확인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 가입에 정말 요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요즘처럼 모두가 힘들고 경기가 어려울 때 제대로 된 보험 없이 만약에 아프기라도 하면은 정말 그 병원비 지출 자체가 가계 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 12월 무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때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나 문자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김성준 전문가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화 책임이라면 실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을 때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궁금해요. 요즘은 뭐 네. 거주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불이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일단 예전에 처음에 실화 그 책임에 관한 법률이 처음 네. 나왔을 때는요. 실제 이제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좀 제가 화재가 나오게 되면 재산 피해가 여러 방면으로 날 수가 예. 있잖아요. 그 피해를 다 책임지기엔 너무 부담된다 해서 경감을 해주자 해서 법이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건 61년도에 처음 나왔고 2009년도에는 이 법이 변경이 됩니다. 오. 실제 이제 그 화재를 낸 사람이 번져간 모든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아. 원인이 된 사람한테 예. 이렇게 해서 실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네. 개정이 돼서 이제 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그 책임이 지지 않도록 했던 거를 경감해 주는 게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모든 책임을 일으킨 사람이 피해 손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또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 벌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피해 보상을 책임을 못 지게 되면 이 사람의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제 큰 과실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요. 법이 바뀌었으면 이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히 이제 불이 예. 날 수도 있고 또 그 사고에 따라서 피해 규모도 워낙 또 크기 때문에 화재 같은 경우는 네. 큰 이제 개인적 피해, 재산적 피해, 그렇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거주하는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아파트에 계신 네. 분들도 있고 빌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음. 세입자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럼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분들도 다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세입자나 전세나 월세 기준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도 이 건물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거잖아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돈을 내고 예. 임대를 한 거잖아요. 그 기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그 전세나 월세를 산다고 하면 그렇게 여유 있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 세입자분이 네. 책임을 져야 되나 보네요. 네, 세입자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화재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예. 특히나 가을, 겨울.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140건 정도의 화재가 날 정도로 꽤 굉장히 많이 나네요. 많은데요. 우리가 그냥 뉴스에 나올 때만 큼직큼직하게만 보여줘서 가끔 불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화재 사건들이 크고 작은 화재 사건들이 일어나는 편이죠. 맞아요. 뭐 길 가다 보면은 소방차 지나다니는 거 심심찮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거주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까요? 거주 형태에 따라서요. 일단 아파트 사시는 분들 네. 이 화재보험 우린 그 월 그 내는 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게요. 굳이 들어야 되나 하는데 요분들이 어쩔 때 많이 느끼시냐면요. 실제로는 난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근데 불이 나요. 특히나 예. 많이 불이 나는 게 우리 기력이 약해 곰탕 같은 거 끓이면 오랜 시간 가스불을 이용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걸 깜빡하고 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7층이면 8층, 9층, 뭐 10층 그 아래층까지는 아니어도 위층으로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예. 그럼 우리 화재보험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거 이럴 때 다 보상이 되나? 아니면 동네에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붙어서 1, 2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네. 이럴 경우는 우리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걸로 쓸 수 있나 했는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원상복구도 해놔야 되고 복도나 또 다른 집 피해 또 화재나 다른 도난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험을 열어보면 껍데기인 보험인 거죠. 전액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네, 같은 아파트 경우에는 경우. 단체로 살다 보니까 네. 뭐 누군가가 뭐 책임이 져주지 않을까, 뭐 단체로 어떻게 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데 아닌가 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부만 보상이 되거나 전액이 보상이 되거나 예. 모든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워낙 우리나라 아파트가 굉장히 또
고가 주택이고 네. 부동산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보면은 아파트 질 때도 이제 요즘에 행사장 같은 데 가니까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제 샤시를 올리고 이제 이사 가기 직전에 이제 이런 화재보험 가입 그런 광고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화재보험 필요하고요. 특히나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건물주가 법적인 피해 그 건물 화재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법적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 내 집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화재 보험은 필요한 이게 상태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보여요. 네. 뭐 지금 여기 몇 년만 살고 다 나갈 거고 네. 이 집주인 내가 아닌데 보험 꼭 들어야 돼? 라고 네.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더 중요해 보이네요. 네, 더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2년 사다 나갈 건데, 1년 네. 사다 나갈 건데, 1년만 들어줘, 2년만 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예. 소재지 변경만 하면 되므로 아. 보험을 쭉 꾸준히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는. 과거에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사를 가시더라도 소재지 변경만으로 보험금 변경 없이도 이제 가능하시고 만약 지금 살던 집보다 너무 커졌어요. 예. 한 30평 살다 한 200평 살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추징금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제 변경 가능하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여도 이제 보상을 아까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세입자 보상이 들어가고 그 옆집에 불이 난 것도 그리고 뒷집에 불이 난 것도 책임은 우리 집에서 불이 원인이 됐다 하면은 예. 우리 집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실화책임법 변경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진짜 큰 돈이 없겠죠. 다 타버렸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옆집까지 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더 부담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피해 규모는 진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이게 이 표에 제가 이게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표에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나면은 내 집만 손해가 아니고 그 옆집 위층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은 단체 보험에 들어있다면 건물하고 가재도구까지는 보상을 해주는데 비례 보상을 해줍니다. 비세 보상. 실제 내가 손실된 비용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나눠가지고 비례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럼 보상이 100% 다 되지 않겠죠? 좀 일부만 보상이 될 테고 만약에 내가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은 실제 손실된 비용만큼 감가상각률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집에 불이 붙었어. 그러면은 내가 단체 보험에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화재 배상 책임에 대한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화재 벌금 또 내가 든 보험에서 나가지 단체 보험에서 나가질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불이 나면은 의외로 도난 손해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도둑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도난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화재 시에 분실되는 도난 손해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건물을 수리하는 동안 또 잔존물을 제거하는 동안에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주 비용까지도 이제 보상이 되는데요. 반드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리고 화재보험 반드시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추워지고 또 건조해지면은요. 네. 참 위험하다고 하는데 또 불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기 장판도 그렇고 그렇죠.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화재는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큼직큼직한 사건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일평균 100에서 200건 정도 굉장히 많은 예.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요. 뭐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뭐 혼자 살던 그런 그 주택에 살다 숨진 노인들이나 예. 그리고 일산 화재 뭐 큼직큼직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피해액은 진짜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으면서 그 이웃 주민에게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내 자신도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사고는 뭐 최근에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 계신 뭐 집을 최초로 사신 분도 있겠지만 또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도 이제 이 화재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큰 재산 손실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소위 말해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요즘 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도 굉장히 힘든데 집에 화재 보험이 나가지고 내 재산을 몽땅 잃게 된다고 하면은 또 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을 몽땅 잃게 한다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화재보험 이거 굉장히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라고 자료만 하셨죠. 봐도 참 네. 아찔한 느낌인데요. 네. 그래프로 보면은 심각성이 어떻게 될까요? 인명피해 건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 10년 동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화재 예. 건수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화재 건수나 뭐 주택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세상이 발전하면서 밀집적인 구조를 띠기 때문에 인명피해 그 발생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가장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시장이나 상점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 있고 국가별 우리 화재보험 가입 건수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주택을 계약할 때는 화재보험을 또 반드시 가입을 하게끔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만큼 우리나라도 화재보험쯤은 이제 의무화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도 매년 자동차 보험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이 화재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이 그쵸.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택 화재 보험 필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네.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또 가입했을 때 어떤 보장들 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굉장히 같아요. 좀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특약이라고 하죠. 우리 보험을 들면은 암보험을 들면 암 수술, 네. 항암 치료 이렇게 특약을 들듯이 주택 화재 보험도 특약이 있는데요. 이제 주택 화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풍수재해에 대한 손해. 풍수재해는 좀 생각보다 약할 것 같지만은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붕괴, 침강 이런 것도 요즘에 이슈가 되잖아요. 특히나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은요.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30년 이내 주택 또는 10년 이내 주택에 대해서 급배수 누수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집이 20년, 30년 되면 물이 어딘가 새거든요. 2층집, 3층집 사시는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특히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급배수 누수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붕괴, 침강, 산탄태, 재산상 손해도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12대 또는 6대 가전제품 수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불이 나지 않아도 쓰던 제품이 고장이 나더라도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좀 좋은 담보인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TV나 또 세탁기 같은 경우 청구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가전제품 만드는 데서 보통 보증기간이 5년 정도 이후에는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네. 새로 산 제품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 수리에 대한 문의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도난 손해 같은 경우 1, 2층에 사시는 분들은 꼭 도난 손해를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화재 사고 시에도 도난 손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 우리 집 불이 나지 않아도 화재가 나지 않아도 불이 난 거 빼고 나머지 재해들도 보상을 해준다. 물이 새거나 풍수가 되거나 가전제품이 망가지거나 도난이 되거나 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장들 중에서 주부분들이 특히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게 불이 나지 않아도 네. AS 가능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예전에 16대 가전제품이 처음에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나왔을 때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이내 제품들을 보상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특약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제품을 새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는 6대 가전제품이 인기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 6가지 이제 공기청정기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식기건조기 그리고 의료건조기도 이제 요즘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의료건조기까지 의료관리기, 제습기까지도 이렇게 6개가 추가돼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나? 1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꽤 많이 보상을 해주네요. 그렇죠. TV 같은 경우는 한번 고장 나면 거의 새로 살 돈에 가격에 수리비가 나오는데 1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요. 사고당 2만 원만 공제해요. 그러니까 2만 원. 100만 원 나왔으면 98만 원이 보장이 되는데 이거를 일반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이게 보상이 되지 않냐. 그건 틀립니다. 배상이 들어간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뭔가 피해를 줬을 때고 고장 수리 비용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12가지 가전제품에 대해서
고장이나 수리, 교환이 필요할 때 이 금액 내에서 수리비가 나가는 그런 특약입니다. 이 AS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불나는 화재에 대한 대비도 해보면서 이런 보장까지 가져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거 좋은 담보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부분인데 이건 이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준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명 해준 좀 거죠. 부탁드릴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이제 타인의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해 주는 거예요. 네. 보상을 해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를 긁었다든가 아마 휴대폰 요즘 고가잖아요. 예. 100만 원 넘는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친구의 휴대폰을 망가뜨렸든가 아니면 가끔 나왔던 사고였는데 우리 개가 누굴 물게 해서 다치게 했다든가 그리고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나 그 옆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밑에 집을 보상해 주는데 우리 집까지도 수리 비용을 일부 보상을 해줍니다. 그 원상복귀 그 원칙에 의해서 이 배상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 범위는 이제 가족들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의 배상 책임 또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 또는 형제까지는 아니고요. 가족 배상 책임이나 일배상 책임이라고 자녀 배상 책임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나누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는 요즘 보기 좀 힘들지만 피보험자의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들까지만 보상을 해주고요.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가족 일상생활 책임 배상은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 친인척 이렇게 배상을 해줍니다. 여기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져 있고요. 자녀 배상 책임은 어린이 보험만 돼 있는데 요즘 일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갱신형으로 많이 바뀌어서 네. 보험이 좀 많이 좀 비싼 편인데 그만큼 손해율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보장 가져갈 수 있는 주택 화재 보험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화재보험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 꼭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아프고 다쳐도 리스크지만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위험을 좀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기회에 시간이 좀 되면은 이걸 집중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깜빡하고 불날 뻔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화 책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 주택 화재 보험 모두가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나 새 들어 사시는 분들께 더욱더 큰 책임이 갈 수도 있을 만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가장 큰 재산, 우리 집을 지키는 화재 보험에 대해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